골 때리네요 진짜. 시승 행사를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좀 문제예요. 일단 카메라가 일단 고장이 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목통입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시승 행사를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좀 문제예요. 일단 시승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도로로 나오는 길에 사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호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차를 놓치게 됐죠. 근데 거기서 급격하게 좀 브레이킹을 하다가 카메라가 지금 시트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카메라가 일단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영상을 지금 편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 편집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 카메라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또 이제 시승 코스를 따라서 시승을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목통입니다. 지금 출발지는 왕산 마리나였고요. 오늘 시승 행사의 시승 코스는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종도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였거든요. 지금 북인천 톨게이트를 지나서 나왔는데 여기를 나왔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거리에서 선행차들을 놓쳤잖아요, 여러 차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그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냥 먹통이 돼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지금 내비게이션은 왕산마리나에서 지금 멈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비게이션을 안 믿을 거고, 지금 제 내비게이션을 따로 켰어요. 따로 켰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코스나 뭐 이런 거 다 이탈도 됐고 지금 뭐 촬영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왕산마리나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쌍용자동차의 신형 올류 렉스턴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렉스턴은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도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디자인 변화가 좀 포인트거든요. 자, 이번 올류 렉스턴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디자인이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도 끌었고 홍보 모델로서 임영웅 씨도 나섰고 영화배우 박성호 씨도 나섰던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이 좀 집중되긴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디자인을 보면은요, 앞모습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뭐 범퍼 아래쪽에 뭐 임팩트 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저렇게 굉장히 굵은 바 같은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앞모습에서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디자인 변경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하고 동시에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우디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바뀐 디자인 자체는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임팩트 바와 이런 그릴 디자인이 같이 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강렬해 보이고 굵직굵직해 보이는 라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릴에 새롭게 적용한 이런 크롬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역시 기존의 렉스턴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존의 지포 렉스턴 역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었는데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새롭게 적용이 된 듀얼 프로젝션 헤드램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귿자 모양의 주간 주행등이나 이제 4개로 박힌 이런 헤드램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쌍용차하고 사실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뭐 최신 기술이라서 뭐 앞에 비춰지는 것이나 이렇게 전체 디자인과의 조화를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 부분만 딱 떼서 봤을 때는 쌍용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게 감점의 포인트는 아닐 것 같아요.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디자인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옆면 디자인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차가 검은색이라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바퀴 쪽에 이렇게 휠하우스 쪽에 플라스틱 범퍼를 장착을 해두면서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지포 렉스턴도 상당히 성능이 뛰어난 차였고 출력 자체가 높은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뛰어난 차였고 오프로드 감성과 고급스러움을 다 같이 강조한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요소들, 그리고 잘 이해나간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렉스턴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저 고정식 이 풀 레스트죠. 사이드 스커트로 작용이 되는 풀 레스트인데, 지금 전동식이에요. 지금 이 차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이 더 블랙 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동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동식이 순정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뭐 이제 AS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구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실내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외관을 먼저 좀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뒷모습인데,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일램프를 보면은, 저는 이 테일램프를 보자마자 벤츠의 컴팩트 라인업이 생각이 났습니다. 벤츠의 A클래스라든가 CLA, 뭐 GLA, 이런 이제 컴팩트 라인업의 헤드램프에 적용이 됐던, 그것도 한 세대 전이죠. 한 세대 전에 적용이 됐던 이런 쭉 들어가는 이런 망치 같은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좀 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을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테일 배기구는 안쪽에 숨어져 있거든요. 디자인으로 지금 양쪽에다가 저렇게 해놨는데 누가 봐도 막혀 있어요. 그냥 딱 봐도 막혀 있기 때문에 저 디자인에 속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뒷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플해요. 각진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무게감, 뭐 군더더기 없는 웅장함,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 연결이 되어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설치를 안 해줬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양손으로 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높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공간이 애매하게 노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냥 다 내 아래로 내리면은 꽤 넓은 공간을, 트렁크 수납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짐을 고정하기 위한 고무줄도 자리를 하고 있고, 뭐 리페어 키트라든가 이제 타이어 공기압 키트,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운전석을 열어두고 있는데, 뭐 메모리 시트 3개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뭐 오토라고 되어 있는 버튼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이지 액세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버튼 4개 다 파워 윈도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도어 트림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 보니까 고급 가죽? 상당히 고급 가죽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 어떤 가죽이 사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꽤 고급지게 만들어진 거는 좋은데, 이 위에는 또 플라스틱입니다. 진짜 고급스럽게 가려고 했으면은 윗부분처럼 그냥 다 가죽으로 덮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전석에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적용된 D컷 스타일의 이 스포츠 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렉스턴 스포츠의 스티어링 휠이 생각이 나는데 새롭게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립감 자체는 약간 얇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운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패들 시프트도 달려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질 때는 등이 잘 안 보이네요. 이쪽에서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조작이 편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인치로 기억은 하는데 12.3인치 내비게이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적용이 돼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번에는 뒷좌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하고 동일하게 도어 트림에 약간 스웨이드 가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묘한 느낌의 요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트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도어 손잡이 쪽에 들어간 가죽이나 스티치, 하이그로시 같은 부분도 뭐 소재나 접히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일단 탔을 때는 무릎 공간은 지금 앞 조수석이 상당히 뒤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수석 무릎 공간은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라면은 꽤 여유롭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아래쪽 발 공간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가 꽤 뒤쪽으로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정도면은 발 공간도 꽤 괜찮은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컵홀더와 또 가운데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꽂아둘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누르면은 조금 뭔가 열리는 게 좀 되게 웃긴데 작은 이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팔을 거치하는 용도 또는 음료를 꽂아두는 용도,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김한용의 모카, 김한용 선배가 먼저 시승을 하셨네요. 이걸 왜 여기다 두고 가셨지? 그 외에는 이제 아래쪽에 12V 파워 아울렛과 작은 수납 공간 하나, 그리고 두 개의 USB A 타입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USB A 타입 포트를 둔 거를 좀 강조를 하던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강조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해서 마케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2열 탑승을 돕기 위한 손잡이도 지금 B 필러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손으로 들어서 하는 그런 선쉐이드, 가림막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공간도 괜찮고, 이제 뒷좌석 리클라이닝이나 리클라이닝이 꽤 많이 돼요. 이만큼까지 되는 건데 이건 좀 비교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밀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만큼까지 눕혀지는 거예요. 뒷좌석 리클라이닝, 등받이 리클라이닝이 꽤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극대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미리 접어놨는데, 등받이 시트를 접은 다음에, 그러니까 폴딩을 한 다음에 시트 아랫부분,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도 이렇게 직각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평평하진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약간 에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넓게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불만은 불만이고 일단 차를 평가를 해야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2L,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했던 LET라고 하는 2.2L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고,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을 했는데,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을 하면서 전자식 변속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0.5kgm/M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전 모델, 그러니까 G4 렉스턴보다 마력은 약 15마력이 늘었다고 하고요. 최대 토크는 2kgm/M가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파워트레인에서 크게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꽤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디자인 변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변화가 전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은 뭐 굉장히 상남자 같은 굉장히 강인한 그런 이미지로 바뀌어준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디자인 역시 뭐 약간 가죽, 부직포라라고 하기엔 뭐하고 스웨이드도 아닌 좀 묘한 그런 재질이긴 한데, 이런 가죽 소재 사용해준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가죽들 쓴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보이는 플라스틱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아쉽습니다. 이왕 럭셔리한 거,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마케팅을 할 것이라면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투자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했으면은 가격이 인상이 됐겠죠. 그렇게 가격이 인상이 됐으면은 쌍용차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차라리 럭셔리한 걸 좀 빼고 그냥 아예 딱 강인한 상남자스러운 그런 오프로드 성향의 마초적인 이미지, 디자인, 성향을 좀 더 강렬하게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뭐 아쉬움과 개인적인 생각 뭐 둘째 치고, 일단 뭐 주행 성능 자체를 보면은 사실 주행 성능 자체가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이게 좀 솔직한 평가인데 엄청나게 뭐 강렬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뭐 탱크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왕 하고 나가는 뭐 그런 느낌도 사실 들지가 않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엔진의 힘이 조금 더 세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제로 이 차를 좀 주로 타시는 분들은 뭐 40대 50대 기농을 하셔서 좀 농촌에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 그런 차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꽤 편안하고 정숙하다, 고급스럽다, 고급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경쟁 모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비벼봤자 쌍용차의 렉스턴이 좀 승산이 없단 말이죠. 그런 승산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 특화된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고서 가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은 이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또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를 할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위에 있다거나, 사실 엄청나게 우위도 아니고요, 그냥 우위에 있다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냥 딱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한 만큼 더 강렬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정성, 서스펜션이 뒷바퀴에도 멀티링크가 들어갔거든요. 예전에는 뭐 초창기 G4넥스턴 초창기에는 멀티링크다, 5링크다 뭐 이런 뭐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크가 전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돼서 그런지 일단 좌우의 롤링이라든가 앞뒤로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꽤 안정적으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이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륜 하이 그리고 사륜 로우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사륜 로우는 지금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사륜 하이로 지금 주행 모드를 바꿔봤는데 차가 조금 더 둔해졌어요. 근데 제가 기대를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주행 감각이 이륜 모드, 이륜 하이 모드일 때 이런 주행 감각이 나타났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사륜 하이에 와서나 느낄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웅장한 맛으로 갈 거면은 완전히 좀 웅장한 맛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이런 여러 모드들이 나쁘지 않아요. 시인성도 좋은 편이고, 그래픽이 바뀌는 이런 느낌들도 괜찮은 편이고, 거기다가 방향지시등을 사용을 했을 때 이 클러스터 계기판에 있는 렉스턴의 이미지에도 뭐 방향에 맞춰서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그런 생각보다 섬세하게 디테일을 맞춰 놓은 점도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들은 이렇게 뭐 구석구석 손으로 만져봤을 때나 조작을 해봤을 때나 이런 전체적으로 만져봤을 때의 느낌은 G4 렉스턴보다는 확실히 발전을 했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럭셔리라든가 프리미엄 플래그십이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아요. 부분 변경이라는 이 틀 속에서 봤을 때는 꽤 많은 노력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싸움을 해볼 만한 그런 구성이 됐는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전히 아닙니다. 여전히 한 두세 단계 정도 전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올뉴 렉스턴 더 블랙이라고 하는 최상위 트림입니다. 이 최상위 트림의 가격은 4,900만원, 약 5천만원 가까이 하고요.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도 상위 트림이 한 4천만원 선에서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를 봤을 때 경쟁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경쟁 모델들이 너무 상품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구성하기, 비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경쟁 모델을 좀 잘 잡아야지 좀 괜찮은 그런 판매량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경쟁 모델 설정을 좀 치밀하게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올뉴 렉스턴 시승 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카메라 장비들에 대한 오류를 좀 해소를 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시승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